그래서 오늘 사례 변화의 가능성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강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거 이렇게 스스로 두 번째 줄 3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스스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확인을 꼭 하고야만 하는데,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확인을 하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거 확인 안 하면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막 확인하는 게 막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그때 병이 되어 버렸는데, 근데 그때 되면 습관이 이미 커져가지고 바꾸기가 힘든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난 이럴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 해요. 이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물론 알긴 하지만 나는 할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더 큰 마음일 수 있다.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더 큰 마음일 수 있는데, 근데 감정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안 하려는 마음도 아직은 적지 않다. 강박 행동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참고 있단 말이에요. 뭐 참을 수는 있어. 근데 참는데 너무 힘들어. 아직까지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지 않다. 남들이 보고 이러면 잘 참아지거든요. 혼자 있으면 막 하는데 남들이 보면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막 참거든요. 그건 이제 내 힘만으로 참는 건 아니죠. 남의 시선 이런 걸 내가 의식하면서 참는 거니까. 진짜 참는 건 혼자 있을 때 참을 수 있는 거. 힘들지만 혼자 있을 때 참을 수 있다면 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애써야 된다면 아직 내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니다. 사실 그게 고치냐 안 고치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안 고쳤을 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고치면은 그거는 이제 망상이죠. 망상이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죠. 그냥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예쁘게 쓰고 싶어서 고치는 게 차라리 더 낫고, 그걸 글자를 나쁘게 삐뚤하게 써서 나중에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정이 그 글자 쓴 것과 나중에 생긴 나쁜 일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그 연결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나는 깔끔한 글씨를 나는 원하니까 그래서 고치는 거는 문제가 오히려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길 나쁜 일과 지금 내 글씨 못 쓴 걸 이걸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오히려 있어요. 미신적 사고 뭐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데 사실은 관계없고, 또 뭐 좀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저희가 계속 양면성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미비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생기는 나쁜 일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그런 어떤 미비한 모자란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나의 모자란 행동을 내가 발견하면 그걸 고쳐서 이제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뚜렷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글자를 못 써가지고 생길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글자를 고치는 게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글자하고 나중에 생길 나쁜 일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해야죠. 그거는 몇 번을 고쳐야죠. 몇 번이라도. 근데 글씨 안 좋게 쓴 거, 금 밟으면 나쁜 일이 생기, 이런 거 다, 내가 열쇠를 항상 두던 그 자리에 안 두면 나쁜 일이 생기, 이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말하는 뭐 징크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징크스 같은 건 많이 만들수록 안 좋아요. 내가 그 의미를 두는데 과연 그게 그럼 맞냐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 보통 사람들의 어떤 수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옆에 사람한테 그걸 분명하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왠지 좀 이게 그럴 것 같대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그 어떤 색깔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쵸, 그 색깔을 안 입었을 때 내가 기량을 못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어떤 나의 믿음, 약간 좀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그러한 징크스를 내가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게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내가 연결시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알 뿐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진짜 낫는 거겠죠. 근데 내가 분명히 알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잊고 해야죠. 그죠? 글씨도 분명히 이게 좀 내가 지금 이제 공부해서 글씨 이게 잘못 쓴 게 어떤 망상적인 이런 연결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믿어줘서 마음이 괴롭다면 고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반복할수록 계속 어떤 그 믿음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쪽이라도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마음의 주도권이 병이 있는 사람은 좀 강박적으로 가 있을 거잖아요, 주도권이. 하지만 내가 애써서 그 행동을 안 할 수는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마음병이 오래되어 치우친 생각의 경향이 이미 자리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으로 행동이 나온다 이러면 사람이 안 변할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의지사려지 할 때 생각의 토양은 아직 대부분 좀 현실적이지 않은 곳에 있지만, 두 번째 의지사려지 할 때 두 번째 지를 내가 아주 하면 비록 불편하지만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아직 과반의 생각이 동의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내가 생각의 토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힘들게 할 때 이제 그런 걸 계속 알고는 있어야겠죠. 내가 지금 하긴 하는데 아직 힘드니까 아직 생각의 토양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 꾸준히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다독일 필요는 분명히 있죠. 생각의 토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근데 생각의 토양이 그게 절대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바꿀 수 있게 행동을 내가 내게 만들어주는 게 의지사려지 할 때 두 번째 지.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붓는 거라 비유하자면, 내가 지를 내고 행동을 할 때마다 생각의 토양이 한 방울 더 늘어나겠죠. 한 방울 한 방울. 어느 날 마지막 한 방울이 컵에 물을 넘치게 하겠죠. 그런 식의 변화.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이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상황에 처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보통은 상황에 처해서 흔들릴 때만 어떻게 막 치료를 생각을 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고. 근데 사실 상황에 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편안할 때도 편안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39페이지에 있는 책은담 구절 있죠. 마음이 흔들리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이 흔들리는 곳에서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편안할 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상황에 처해서 늘 흔들린다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물어온다. 하지만 그때는 흔들리는 것이 맞다. 그때의 흔들림은 자신의 평소 상태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자기 수준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더불어 흔들림이 지나고 난 뒤 다시 편안해졌을 때 명상과 지혜의 배움을 해나가면 마음이 변한다. 요게 맞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의 책은담 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끝을 읽어보시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면은 만약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고요하게 앉아있으면, 이게 명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고요하게 앉아있으면, 책은담 보면은 그 책은담의 반은 명상 이야기예요. 생각이 그쳤을 때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반은 이제 그러한 어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혜로, 넓혀진 지혜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상 안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명상을 해본 사람이라야, 이거 명상의 상태인데, 명상을 이야기하는 건 명상하라는 이야기인데, 명상 안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책은담 보면 반은 명상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마음분석 여기도 사례당 책은담이 2개씩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어떤 삶의 자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걸로 다 넣어놨어요. 이건 명상하라는 얘기,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4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요거 끝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변하는 방법은 뭐냐면, 무의식을 의식화 시켰을 때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박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 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나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할 의도가 없는데 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이러한 설명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 이면에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본인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책의 처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안 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하는 거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걸 해야겠다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무의식을 읽어주는 거죠.